누구세요?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한 말입니다. 30년 동안 저를 차갑게 대했던 사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 없는 사람. 그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못 알아봅니다. 나가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순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딸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사랑해. 엄마가 보고 싶었어. 3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니라 딸을 향한 말이었지만요. 신우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 올케도 지치면 어떡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며칠 후 옷장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마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외로웠다는 걸. 모든 건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한숨을 삼켰죠. 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저를 보고 계셨어요. 78세의 노인답지 않게 허리는 곧았지만 눈빛이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뭘 물어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이 목소리는 제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죠. 점심 메뉴요.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시어머니의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고, 그제는 손녀 이름을 기억 못 하셨어요. 며칠 전엔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밖에서 1시간이나 서 계셨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멀쩡한 사람한테 괜찮냐니. 내가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구나.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팍을 때리는 것만 같았죠.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어요. 11월의 찬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죠.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병원 가보시죠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죠. 30년간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한 적이 없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기다란 식탁이었어요. 예전엔 시아버지, 남편, 딸, 그리고 명절엔 시누이 가족까지 둘러앉았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죠.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은 회사에, 딸은 대학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단둘뿐이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빨래를 거들어 옥상에 올라갔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널어놓은 이불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불이었어요. 흰색 솜이불에서 햇볕 냄새가 났죠. 이불을 개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3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2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수 씨와 결혼했어요. 선생 따위가 무슨 며느리냐던 시어머니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결혼 후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시어머니가 원하셨거든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망한다.
시집 온 여자는 집안일에 충실해야 한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꿈꾸던 교단을 포기하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됐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요. 대신 늘 듣는 말은 이런 것들이었죠. 이 국은 왜 이렇게 짜? 빨래에서 냄새가 나네. 너는 정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시집온 여자니까요. 이불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죠.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는데 사진 같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순이는 신우이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죠. 우리 딸, 어디 갔니? 저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우이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었죠. 2년 전에 이민 갔어요. 시어머니도 아시는 사실인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또 멍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말했어요. 며느리, 영숙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래, 영숙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태수 씨가 퇴근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아까는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했어요. 병원에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그러지. 다들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30년간 늘 그랬죠.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죠.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장창. 저는 황급히 뛰어갔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여기가 어디지? 너는 누구야? 그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설득해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어요. 신경과 진료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의심되는데요.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웅웅거렸죠.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좀 부드러워지시면 그때는 제게도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치매라니.
이제 영원히 그 말을 못 듣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시어머니를 안방까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우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게 물으셨죠. 당신, 내 딸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예요. 아, 며느리.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곧 잠이 드셨죠. 저는 안방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서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치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하는 걸까? 병원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어요. 약을 드시긴 하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죠.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흰 쌀죽을 끓이며 계속 저어주었죠. 부드러워야 했어요. 요즘 시어머니는 딱딱한 밥을 잘 못 드시거든요. 죽을 그릇에 담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햇살이 시어머니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저는 침대 옆 작은 상에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순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신우이 이름이었죠. 시어머니의 딸.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 영숙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순이야, 우리 딸. 엄마가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손을 빼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엄마 배고파? 같이 먹자.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같이 드세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순이야, 학교는 재밌니? 친구들이랑 잘 지내? 오늘 날씨가 좋네. 우리 산책 갈까?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해. 알지?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랑은 제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 순이에게 주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를 속이는 건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저를 딸로 착각한다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이리 와봐.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네. 엄마 손 좀 잡아줄래?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집 보낸 거 미안해. 엄마가 너를 좀 더 곁에 두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엄마는 딸을 멀리 보내서 후회하고 있어. 너무 보고 싶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정말이지, 이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단지 며느리인 나에게는 그러지 못했을 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영수가 나왔어. 시어머니가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태수 씨예요. 아드님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은 어렸을 텐데.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눈짓했죠. 나중에 얘기할게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보, 엄마가 너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치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순이 언니로 착각하세요. 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침부터 계속 절 딸이라고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힘들지?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따뜻한 말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한테 얘기해야 할까? 엄마 상태를. 그날 저녁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순이 언니에게요. 스피커폰이었기에 저도 들을 수 있었어요. 누나, 엄마 치매가 심해지셨어. 나도 못 알아보시고. 전화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요양원 알아봐. 영숙이한테 너무 부담 가는 것 같아. 누나, 아직은. 태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치매 환자 집에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영숙이도 지치면 어떡해. 신우이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잠깐 들어갈게. 그때 요양원 상담받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누나 말이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제가 놀랐죠. 30년 만에 처음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거였어요. 제가 모실게요. 요양원은 안 돼요. 하지만 영수가 힘들 거야. 치매 환자는 괜찮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죠. 요양원. 그곳에 시어머니를 보낸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비록 저를 딸로 착각하고 있지만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랑한다는 말. 30년 만에 처음 잡아주는 따뜻한 손. 이게 가짜라 해도, 이게 착각이라 해도 저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죠.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순이가 어디 갔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순이야. 우리 딸.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사람. 늘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딸을 보내고 늙어가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시어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잠이 드셨죠. 저는 시어머니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30년 동안 무서워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늙고 외롭고 아픈 한 사람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은 안 돼. 적어도 지금은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우이 순이 언니가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한다고 했죠.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어요. 신우이가 오면 뭐라도 흠잡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30년 습관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는데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순이야, 이게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TV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드라마예요, 어머니. 드라마? 재밌니? 보세요, 어머니. 재밌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순이야, 이게 뭐 하는 거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치매구나. 5분 전 일도 기억 못 하시는구나.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우이가 왔어요. 문을 열자 순이 언니가 서 있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어요. 왔어. 언니,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를 했지만 신우이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소파에 던졌죠. 엄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멍했어요. 누구세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야. 순이. 순이? 우리 딸 순이? 그래, 엄마. 나야. 시어머니는 한참을 신우이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순이는 어린애인데. 당신은 누구야? 신우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순이 언니예요. 많이 잘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조퇴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회의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시게 하고 우리 셋만 거실 식탁에 앉았죠.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요양원 말고는 답이 없어. 누나. 남편이 저를 힐끗 봤어요. 신우이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여기 괜찮은 요양원이야.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비용은 엄마 연금이랑 아빠 보험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해. 우리가 부담할 건 없어. 누나, 그래도. 태수야, 현실을 봐. 영숙이가 24시간 엄마 볼 수는 없잖아. 치매 환자는 계속 지켜봐야 해. 혼자 나가시면 어떡해? 가스불이라도 키시면? 신우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영숙이도 힘들 거야. 사람이 지치면 병 생겨. 신우이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결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죠. 30년 동안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싫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요양원은 싫어요. 왜?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집에서. 영수가, 내가 무슨, 제가 모시겠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언니는 미국에 계시니까 모르세요.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언니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거잖아. 요양원에는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는 간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필요하세요.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가족? 영수가, 엄마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30년 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평생 차갑게 대하셨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안 하셨죠. 제가 해드린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사셨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안아달라고 하세요. 그건 치매 때문이잖아. 널 딸로 착각하는 거야.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들이에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여보,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모실게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내 생각은 어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누나, 영숙이 말대로 해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신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희들 제정신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6개월만.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만 더 제가 돌봐볼게요.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요양원 보내는 걸로 해요.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죠. 좋아. 6개월. 하지만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지 마. 신우이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나 호텔 갈게. 엄마 상태 보니까 여기 못 있겠어. 누나, 저녁이라도. 됐어. 내일 미국 가는 비행기 타야 해. 신우이가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복도에 서서 우리를 봤죠. 순이야, 왜 울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엄마가 있잖아. 우리 딸 울지 마.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이 됐습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야. 이 사람을 지켜드리는 게 맞아.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영수가, 넌 평생 참기만 했잖아.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힘들 거라는 걸. 치매는 점점 심해질 거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6개월만은 딸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 해도, 비록 진짜 딸은 아니라고 해도 저는 진짜 딸처럼 모셔드릴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번만큼은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어. 누가 뭐래도.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딸 지은이가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은이 방을 청소하며 걱정이 앞섰죠. 지은이가 할머니 상태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충격받지 않을까? 금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이 환했죠. 엄마, 지은아 왔니?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 학기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키가 더 큰 것 같았죠. 할머니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안방을 가리켰어요. 안방에 계셔. 가서 인사드려. 지은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혹시나 해서요. 안방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왔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멍했어요. 누구세요? 지은이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개입했죠. 어머니, 손녀 지은이에요. 대학생? 손녀? 내게 손녀가 있었나? 지은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지은이 어깨를 잡았죠. 지은아, 밖에서 얘기하자.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가. 응, 치매야. 언제부터? 한 달 전쯤 진단받았어. 지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는 아프신 거야. 할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시다니.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무서워했어요. 할머니가 늘 차갑고 엄격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죠. 지은이에게도 할머니는 할머니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4명이 앉았어요. 저, 남편, 지은이, 그리고 시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죠. 순이야, 이거 먹어봐. 시어머니가 제게 반찬을 떠서 주셨어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순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받아 먹었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다행이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할머니가 엄마를 순이 이모라고 불렀어. 그래.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왜 바로잡지 않았어? 할머니가 편하게 느끼시는 게 중요해. 지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평생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지은이를 봤습니다.
응, 이해가 안 돼. 할머니는 엄마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 없잖아. 사실이었어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봤죠. 할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차갑고 무섭고 때론 모욕적이기까지 했던 할머니를요. 엄마가 우는 것도 많이 봤어. 방에서 혼자 우는 거. 그런데도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안았죠. 지은아, 이게 가족이란다. 무슨 말이야? 가족은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나쁜 것도 다 포함해서 가족인 거야. 그래도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 지은이가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엄마, 너무 착해. 너무 착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마지막? 응.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왔죠. 엄마, 내가 할게. 뭘? 할머니 밥. 내가 갖다 드릴게. 지은이는 제 손에서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어요.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봤어요. 누구세요? 저, 손녀예요. 손녀?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 제가 밥 먹여드릴게요. 지은이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순히 받아 먹으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방학 내내 집에서 할머니를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웠지만 걱정도 됐죠. 지은아,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방학인데 엄마 혼자 힘들잖아. 나도 도울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이가 시어머니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죠. 갑자기 지은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죠.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이는 옷장 구석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 같은 거였어요. 이거 일기장인 것 같아. 일기장? 저는 지은이에게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색이 바랬어요. 먼지가 묻어 있었죠. 표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죠. 오늘 며느리가 왔다. 영숙이라는 이름이다. 예쁘장하고 얌전해 보인다.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차갑게 대했을까? 사실 마음에 든다. 딸 같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4월 3일. 오늘 영숙이에게 또 화를 냈다. 국이 짜다고. 사실 맛있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걸까? 1996년 2월 10일. 영숙이가 유산했다. 내 탓이다. 내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켰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1997년 6월 22일. 지은이가 태어났다. 손녀가 생겼다. 영숙이가 딸을 낳아서 남편이 화를 냈다. 나는 기뻤는데, 딸이 좋은데. 하지만 남편 눈치가 보여 차갑게 대했다.
영수가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은이가 받쳐줬죠.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 일기장.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일기장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선 남편이 곤히 자고 있었죠. 일기장은 제 옆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표지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죠. 스탠드 불빛 아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5월 17일. 오늘 영숙이가 지은이 돌잔치를 준비했다. 너무 수고했을 텐데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왜 내 입은 늘 다른 말만 나올까? 수고비 많이 들었네 같은 쓸데없는 말만.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돌잔치. 기억났어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었죠. 시어머니는 한마디만 하셨어요. 돈 많이 썼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일기장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손이 붓고 베인 데가 많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괜찮냐고 묻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어요. 계속 넘겼습니다. 2003년 7월 2일. 영숙이가 학교 선생님을 그만둔 지 8년이 됐다. 오늘 TV에서 교사의 날 특집을 봤다. 영숙이는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내가 그만두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일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영수가 미안하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꿈을 포기했다는 걸. 그게 얼마나 아팠을지를요. 2007년 10월 15일. 오늘 남편이 영숙이에게 소리쳤다. 밥이 늦었다고. 나도 모르게 영숙이 편을 들려다가 참았다. 남편 기분이 상할까봐. 영수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단다. 남편 눈치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았던 거예요. 남편 눈치 보며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며 사셨던 거죠. 2010년 3월 3일. 영숙이가 감기에 걸렸는데도 집안일을 했다. 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약은 먹었어? 라는 말만 나왔다. 차갑게. 영숙이는 내라고만 대답했다. 나는 왜 따뜻하게 대하지 못할까? 그날도 기억났어요. 몸이 안 좋았지만 쉴 수 없었죠. 집안일은 누가 하나요? 시어머니는 제게 차갑게 물으셨어요. 약 먹었어?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속으로 쉬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2015년 6월 20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영숙이가 장례식을 치렀다. 혼자서 다. 지은이는 어렸고 태수는 회사 일로 바빴다. 영숙이 혼자 모든 걸 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수고했네. 차갑게. 영수가 너는 내가 가진 딸이었다. 순이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돌봐줬다. 고맙다. 사랑한다. 일기장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혼자 했죠. 시어머니는 수고했네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섭섭했어요. 이게 전부야? 이 한마디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속으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뒤돌아보니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잠 안 자? 엄마 우는 소리 들렸어.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봤어요. 계속 읽고 있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했구나. 응. 그런데 왜 말을 못하신 거야? 모르겠어. 할머니도 할머니 시어머니한테 배웠을 거야. 차갑게 대하는 걸. 저는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로 갔어요. 지은아 봐. 1960년 2월 5일. 오늘 시집을 왔다. 16살이다. 시어머니가 무섭다. 말 한마디 걸면 화를 내신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지은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도 시집살이를. 응. 16살에. 저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16살 소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1965년 8월 10일. 시어머니가 오늘도 나를 때렸다. 밥을 태웠다고.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맞으니까. 지은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맞았대. 그 시절엔 그랬나 봐. 저는 일기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구타, 모욕, 끝없는 일,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1970년 3월 2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슬프지 않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다. 하지만 무섭다. 나도 나이 들면 시어머니처럼 될까? 며느리에게 똑같이 할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이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본인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대하고 있다는 걸. 1995년 3월 20일. 영숙이가 온 지 일주일 됐다. 예쁘다. 착하다. 딸 같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왜일까? 무섭다. 내가 내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도 피해자였던 거네. 응. 하지만 엄마한테는 가해자가 됐어. 지은이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였지만 저에게는 가해자가 됐어요. 악순환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요즘 내가 이상하다. 자꾸 잊어버린다. 영숙이 이름도 가끔 잊는다. 무섭다. 치매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다. 영수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평생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없다. 일기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빈 페이지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차갑게 대했고요. 하지만 이 일기장 속에는 다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깨어 계실 때 이 일기장 보여드려야 할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이미 다 잊으셨어. 그럼 이제 내가 할머니에게 말해드려야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지은이가 뒤따라왔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고 계셨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 일기장 읽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표현 못하셔서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지만 어머니도 힘드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이해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자는 중에 약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제 말을 듣는 것 같았죠. 지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30년의 한이 녹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일기장을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12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죠.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말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하루 중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셨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드셨죠. 제가 부축해 드려야 했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식사를 갖다 드리려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설었어요. 누구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자주 이러셨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며느리 영숙이에요, 어머니. 영숙? 누구?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계적으로 삼키셨어요. 표정이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선 지은이가 학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방학인데도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는? 식사 드셨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또 못 알아보셨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나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할머니는 아프신 거야. 알아. 하지만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웠죠. 오늘은 저를 알아보실까? 아니면 모르실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겨울 옷을 꺼내야 했거든요. 옷장 맨 위 선반을 뒤지는데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빨간 실타래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타래.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주셨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된 거 축하한다. 이 실로 우리 가족 옷 꿰매라. 차갑게 던져주셨던 빨간 실타래. 저는 그 실로 30년간 가족 옷을 꿰맸죠. 남편 양말, 지은이 교복, 시어머니 한복까지 모두 이 빨간 실로 꿰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실타래를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자 바닥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영숙이가 이 실로 우리 가족을 꿰맸다. 30년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가족을 돌봤는지를. 어머니, 저는 실타래를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빨간 실타래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실을 봤어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뭔가 기억나시는 듯 했어요. 이게 뭐지? 30년 전에 주신 실이에요. 제가 이 실로 가족 옷을 꿰맸어요. 시어머니가 실타래를 만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으셨어요. 빨간 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저를 봤어요. 너, 영숙이냐?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수가 미안했다.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해. 정말.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아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영수가.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눈빛이 다시 흐려졌어요. 누구세요? 왜 나를 안아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숙이요. 영숙? 누구? 시어머니는 저를 밀쳤습니다.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나가요. 누구냐고. 어머니, 누구냐고. 왜 내 방에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어요. 저를 무서운 사람처럼 보고 계셨죠. 가요. 무서워요.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몰라요. 나가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저를 완전히 잊으신 거예요. 지은이가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은아, 응? 이게 끝인가 봐. 할머니가. 이제 완전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절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보셨어.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6개월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아직 3개월 남았어요. 하지만 영수가 엄마가 너를 무서워하시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무서워하셨어요. 식사를 드릴 때도 옷을 갈아입힐 때도 소리를 지르셨죠. 누구야? 왜 나한테 손대? 어머니, 제가 며느리. 몰라. 나가. 지은이가 대신 들어가야 했어요. 할머니는 지은이도 모르지만 적어도 무서워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밖에서 지은이가 돌보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야, 순이야.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순이야, 어디 갔니? 엄마 혼자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왔어요. 순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어두워서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엄마, 무서웠어. 혼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순이야. 엄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순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는 순이가 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자장가를 불렀어요. 옛날에 지은이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그 밤을 시어머니 옆에서 보냈어요. 손을 놓지 않았죠. 정말이지,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이상한 걸 알아챘어요. 거칠고 불규칙했죠.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계셨어요. 남편과 지은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강하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신우이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바로 택시 타고 왔다며 캐리어를 끌고 왔죠. 엄마는 중환자실이에요. 신우이가 유리창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게 우리 엄마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만에 본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들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 인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약했죠. 신우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야. 순이.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엄마. 미안해. 자주 못 와서. 엄마.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신우이가 우는 걸 봤어요.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들 태수입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섰어요. 침대 가드를 내리고 가까이 다가갔죠. 주머니에서 빨간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실이었어요. 어머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왔어요. 며느리 영숙이요. 시어머니의 한복 소매를 봤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빨간 실을 꿰어 바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어머니 한복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실로 30년 동안 가족 옷을 꿰맸어요. 바늘이 천을 통과했습니다. 여보 양말도 꿰맸고, 지은이 교복도 꿰맸고,
어머니 한복도 꿰맸어요.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이 실처럼 우리 가족을 이어준 게 어머니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제가 이 집 식구가 됐어요. 단추를 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처음엔 흐릿하더니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수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했다. 영수가. 어머니, 30년 고생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됐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로 표현 못했어. 하지만 사랑했어. 알아요, 어머니. 일기장 읽었어요. 다 알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기장을? 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생각하셨는지 다 알았어요. 영수가. 고맙다.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봤어요. 순이야. 엄마. 신우이가 달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딸. 멀리 보내서.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랑한다. 우리 딸. 신우이가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태수야. 네, 어머니. 잘 살아라. 영숙이. 잘해줘.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예쁘게. 자랐구나. 행복해라. 할머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영수가. 네, 어머니. 너는 내 딸이었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순이보다 더 가까이 있어줬어. 어머니.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 시어머니가 제 손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몸을 숙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사랑해. 영수가.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모두를 둘러봤죠. 다들 행복해라.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B-. 어머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다는 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어요.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죠. 조문객들이 다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남았어요. 저는 빨간 실타래를 들고 시어머니 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실 가져가세요. 관 속에 실타래를 넣었어요. 저희 가족을 30년 동안 이어준 실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신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네, 언니.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못됐어.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질투했어. 엄마 곁에서 30년을 있었잖아. 나는 못했는데. 괜찮아요, 언니. 고마워.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돌봐줘서.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마지막 6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뭔가 비어 있었습니다. 안방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베개에서 시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약간 쓸쓸한 약 냄새와 비누 냄새.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늘 바라보시던 그 창문이었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중얼거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한복, 외출복, 잠옷. 모두 제가 빨래하고 다린 옷들이었어요. 제일 안쪽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빨간 실타래가 들어있던 그 상자. 하지만 이제 실타래는 시어머니와 함께 묻혔죠.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사진도 있었죠. 25살의 제 모습. 어리고 수줍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 시어머니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우리 며느리. 예쁘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앉아.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내가 내 편을 못 들어줬어. 미안해. 여보, 이제부턴 달라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뭐든지.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품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신우이였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영수가. 들어가도 돼? 네,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신우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엄마 유산 정리했어.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하셨대.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 이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가.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제일 사랑한 사람은 너였어. 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하셨어. 언니, 미안해. 그동안 질투했어. 너를 미워하기도 했어.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너는 우리 가족을 지켜준 사람이야.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정리를 마치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어요. 지은이가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갈 거야. 정말? 응. 할머니 돌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 거야. 지은아, 엄마가 제일 멋있어. 할머니한테 끝까지 사랑을 준 거. 지은이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죠.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서재로 바꾸기로 했어요. 책상을 놓고 책꽂이를 설치했죠.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 사진을 놓았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니라 웃고 계신 사진으로요. 그리고 그 옆에 일기장을 놓았어요. 시어머니의 30년 일기.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관해둔 물건들이 있었어요. 지은이 첫 신발, 남편이 처음 준 꽃, 그리고 빨간 실 한 타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빨간 실이었죠. 제가 새로 산 거였어요. 실을 손에 들었습니다. 바늘에 끼었어요. 무엇을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천을 꺼내 자르기 시작했어요. 빨간 실로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뭐 만들어? 손수건이요. 빨간 실로 술을 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끝에 작은 글씨를 수놓았어요.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다. 지은이한테 줄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것처럼. 남편이 손수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예쁘다. 지은이가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이 실처럼.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차 한 잔을 올려놓았죠. 어머니, 잘 계시죠?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 다 이해했어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30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더 강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마지막엔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휘날렸죠. 사랑해요, 어머니.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영수가. 한 달 후, 지은이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저는 빨간 실로 만든 손수건을 건넸어요. 지은아, 이거. 엄마, 이거 뭐야? 예쁘다. 손수건을 펼쳐본 지은이가 글씨를 읽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다. 할머니가 저한테 준 실로 만든 거야. 이제 너한테 주는 거야. 엄마. 지은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지은아, 너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줘. 이 실처럼. 응. 약속할게,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나고 이야기 소리가 들렸죠. 저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남편, 딸, 그리고 빈자리. 시어머니는 없지만 그 자리에 시어머니의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빨간 실처럼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죠. 정말이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하지 못해도 늦게 알아도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